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이입니다. 천만쌤이 또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냥 국장은 나름대로 오늘 선방하는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웬일로 진짜 올라가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의아스러워. 외인들이 지금 들어올 때가 아닌데 들어왔다는 거죠. 이러다가 또 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국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시적인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매수 현상, 그렇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져요. 코스피는 2495 정도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689를 가리킵니다. 코스피 선물도 한 1.47%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국 상해지수는 0.07% 상승인데 심천은 0.16% 빠지네요. 홍콩 항생 0.31% 하락, 홍콩 H 0.51% 하락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 1.73% 상승, 대만 1.29% 상승하네요. 아시아권은 중국 빼고는 대부분 오르고 있고 환율은 한 1,404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억 3,400, 이더리움 508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요즘 보니까 리플이 상당히 뜨고 있더라고요. 리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리플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5배, 6배씩 올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강세였는데 요즘은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이 알트코인들이 요즘 강세더라고요.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지금 한참 오를 때라서 지금 잘못하면은 물릴 수 있다. 괜히 들어가가지고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기가 좀 찬바람이죠. 찬바람인데 투자자들은 요즘 좀 보니까 그 은행하고 보험주를 사더라고. 은행하고 보험주를 현재 사들이고 있어요. 찬바람이 불다 보니 은행, 보험, 증권 종목을 사들이는 투자자가 늘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여건에서 이 배당 매력이 좀 부각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시장의 전문가들은 배당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하고 증권 지수가 각각 3%대 오름세인데 은행 지수도 2.7% 오름세더라고요. 이 보험주 주요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화재 5% 이상 오릅니다. 은행주 가운데 BNK죠. BNK 금융지주 8% 넘게 급등하고 있고 KB도 3% 넘는데 오늘 보니까 KB가 10만을 찍더라고. 10만 500원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장중에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장중에 52주 신고가 49,100원을 찍었습니다. 연말에 배당주들이 오르는 현상이 올해에도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은행, 보험, 증권 종목은 대표적인 배당주로 거론되죠. 키움증권 분석해 보면 시중금리는 지난해 연간 배당에 배당락이 발생했던 올해 1분기 말에 비해서 0.5에서 0.6%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주의 배당 매력들은 보다 높아진 거죠. 2023년 당국이 추진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대부분의 보험 증권주 연간 배당 기준일은 기존 12월 말에서 정기주주총회 이후인 3월 말에서 4월 초로 변경됐다. 그래서 배당 기준이 이전보다 늦춰지긴 했는데 과거 기준일의 2-3달 전부터 배당주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특히 배당 기준이 바뀐 이후인 지난해도 연방 배당주들의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의 하락은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배경이죠. 한국은행은 4분기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0으로 인하했고요. 이에 대한 여파로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35bp, 10년물은 30bp 하락을 했어요. 금리 하락은 곧 배당주의 매력도 상승을 의미하고 배당 수익률이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무위험 수익률이 하락을 하다 보니 투자자의 그런 실질적인 수익률은 상승하기 때문이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것도 배당주 강세와 무관치 않죠. 은행주, 보험업종은 경기 방어주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주 은행주는 전주 대비 1.5% 내렸지만은
코스피 하락률은 1.8% 비해서 선방을 한 거죠.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감소를 해서 경기 우려가 커졌고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다 보니 엔캐리의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또다시 확산되어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 등 방어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거죠. 하늘이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인하하는 등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수출주 센티멘트가 약화되고요.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까지 국내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이 방어주들의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견조한 주주 환원에 의해서 이전보다 주가 하방이 높아졌고요. 시장금리 추가 하락을 가정해도 순이익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가 오르자 한국을 떠난 와타나베 부인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일본은행이 지난 7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움직임이 지속되다 보니 지난 3개월간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일본계 자금이 2조 2천억 정도 달한 겁니다. 2조 2천억. 이날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전망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트럼프 리스크를 심하게 앓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주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반도체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미국, 중국 때리기에 삼성전자가 날벼락이다. 삼성전자 날벼락이다. HBM 제품을 추가한다 하더라고요. 그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HBM 제품을 추가한다 밝혔고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적용을 한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은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인데 이 중국의 HBM 일부를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을 거라는 관측이 또 있더라고요. 삼성 HBM 매출의 30%가 중국이라고 보도했지만 매출 대비 비중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주가 상승도 약간 더뎌요. 좀 비리비리하죠. 좀 약간 작아요. 힘이 작다. 상승의 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54,000원에서 54,100원에서 현재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2-3% 올라줘야 하는데 안 올라주네. 하이닉스는 현재 161,500원 1.7%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선주는 45,800원 45,800원 오르고 있습니다. 0.44% 오르고 있어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3.16%네요. 3.16.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45,000원대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생각 어떤지 모르겠네. 여러분의 의견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글을 쓸 때는 좀 약간 비아냥거리고 좀 약간 그래요. 욕설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매너 있게 합시다. 여기까지.